네, 9월 11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대선 TV 토론이었습니다. 누가 이겼냐? 단정지어서 얘기하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나름의 어떤 캐릭터가 살아있는 토론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정치 토론회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대선 후보 토론에 다운 꽤나 예상보다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는. 직격탄은 있었죠. 서로 이렇게 치고받으면서 직격탄은 있었는데 결정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디어들 헤드라인도 결정탄은 없었다. 이렇게 트럼프는 트럼프스러웠고 욱하는 모습도 나오고 해리스는 예상보다 좀 업어버칠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생각보다 잘하네. 그런데 결정탄은 없었다. 이 정도 톤이 조금 중립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가능한 평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왔어요. 경제, 이민, 낙태, 국가 안보 등등 여러 가지 핵심 이슈를 놓고 공방전을 펼쳤는데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좀 기대는 됐었는데 암호화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토론 시작 직후에 비트코인은 급락세를 확인을 했고 토론 막바지에는 그나마 좀 소폭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약간 밋밋했지만 그래도 재미있는 포인트 지점들이 있었고 미국의 대선 지형이 진짜 엄청 재밌어졌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CNN이 TV 토론 직후에 문자 메시지 설문 방식으로 605명을 대상으로 TV 토론회 결과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0명 중 6명이 해리스가 잘했다 라고 제목을 뽑았더라고요. 해리스가 더 잘했다 63%, 트럼프가 더 잘했다 37%, 당선되면 누가 더 잘할 것 같냐 50대 50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게 6월 27일에 트럼프랑 바이든이랑 붙었을 때는 트럼프가 더 잘했다 67, 바이든이 더 잘했다 33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조금 많이 이렇게 바뀐 점도 느낄 수 있고 해리스가 그동안 좀 보여주지 못했던 어떤 나름의 어필을 충분히 또 할 수 있었던 자리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표집이 좀 너무 작죠. 600명 대상인데다가 문자 메시지고 또 CNN 성향 자체가 조금 민주당 성향이 강한 그런 방송사죠. 그래서 약간 색깔을 씌워서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CNN TV 토론 여론조사 결과는 이렇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토론을 주최한 ABC 뉴스의 진행자들의 면면이 상당히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이 두 후보가 이야기를 하면 그것에 대한 팩트 체크를 진행하는 그런 방식을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런 재밌는 거는 트럼프에 대해서는 이 빡센 검증의 느낌이었다라면 해리스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 요 정도 수준. 약간 톤 차이가 너무 선명하게 느껴져서 너무 편파적인 진행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트럼프 진영에서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권자도 아니고 트럼프 진영도 아니지만 ABC 뉴스의 어떤 특성이 굉장히 좌파적인 성향을 최근 들어서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월트 디즈니가 ABC를 작년에 인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굉장히 정치 성향이 민주당 성향이고 해리스가 또 현직 부통령이다 보니까 현직 프리미엄이 좀 있었나 이런 부분들은 재밌으면서도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또 트럼프도 분명하게 좀 느꼈었는지 이번 토론이 3대1의 불리한 여건에서도 지금까지 토론회 중에서는 가장 잘했다라고 생각한다 라고 본인이 또 직접 멘트를 날리기도 하더라고요. 3대1 진행자 2명이랑 해리스가 한 편이고 자기가 홀로 외롭게 싸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언론별로도 좀 미디어별로도 색깔에 따라서 평가가 완전히 엇갈립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어떤 평가가 엇갈리는 그런 톤, 정치적 색을 좀 느낄 수 있는데 CNN은 아예 대놓고 이제 트럼프 부진했다. 이 보스턴 헤럴드 같은 경우에는 해리스의 토론회 경험 부족이 확인됐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피터 시프가 웬일로 또 조금 정상적인 멘트를 했더라고요.
이번 토론은 정말 수치스러웠다. ABC 뉴스는 국가 부채 상환 비용 증가, 이 통제 불가능 수준의 복지 지출, 높은 인플레이션, 실업률 증가, 역대급 소비자 부채, 낮은 저축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단 한 가지 질문도 하지 않았다. 진짜로 그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약간 다뤄진 이슈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가 약간 패착으로 비판받을 만한 디테일한 재료들에 대해서는 질문을 전혀 던지지 않았다라는 거. 약간 수준 자체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굵직한 현안 정도는 이렇게 다뤘는데, 이거는 사실 머리 안 써도 누가 토론을 진행하더라도 던질 수 있는 이슈잖아요. 그냥 큰 기둥들. 근데 정작 중요한 이런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파고들 법한 그런 안건들, 특히 민주당이 조금 아플 수 있는 그런 안건들에 대해서는 싹 다 빠졌다라는 점에서 좀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고, ABC 뉴스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쪽에서 만든 밈이겠죠. 트럼프 지지자나 3대1 이런 모습을 또 밈으로 또 카툰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저기 지금 흘러댕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냥 재밌었어요. 어차피 저는 유권자는 아니고 외국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토론하다 보니까 재밌게는 느껴졌고, 그런데 파는 뚜껑은 열어봐야지 압니다. 힐러리 트럼프가 붙었을 때도 이런 후보 토론회 이런 거에서는 힐러리 압승이었죠. 근데 막상 판 까보면은 이게 지금 일반 유권자들이랑 선거인단 또 이거는 달라가지고, 특히 미국 사회를 감싸고 있는 굉장히 뿌리 깊은 그 백인 우월주의, 인종차별주의자 이런 사람들 또 무시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누가 더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트럼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해리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해리스가 생각보다 잘한 건 맞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번 토론을 다루는 여러 미디어들, 특히 ABC와 CNN이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레거시 미디어는 역시 이 진짜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 이 정파성에서 너무 휘둘리고 이 정파성에 있어서 스스로 너무 앞서가려고 그러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이 데이비드 미러, 저 공부할 때도 참 좋아했던 양반인데 좀 나이도 이제 벌써 50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질문하는 것도 질도 그렇게 예전 같지 않고, 예전에 참 날카롭게 날선 얘기들을 잘해서 CNN에 앤더슨 쿠퍼가 있다면 ABC에는 이 데이비드 미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참 호평을 받았던 진행자인데, 월급을 주는 고용주가 디즈니다 보니까 이런 건지 아니면 나이 먹어서 좀 감이 떨어진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냥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좀 재밌게 느껴졌고, 사실 이제 크립토 투자자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되는 게 우리한테는 유리하죠. 우리의 지갑을 불려줄. 트럼프가 되면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주요 수출국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사실 골 아픈 거 되게 많거든요. 주한 미군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들이 많긴 한데, 아무튼 오늘 토론을 보면서 재밌기도 재밌었고, 뚜껑은 좀 열어봐야 알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해리스가 생각보다는 언변이 있구나 라는 걸 좀 느꼈고, 트럼프도 간단치 않다라는 점도 느꼈습니다. 해리스가 사실 약간 조금 트럼프를 자극하면서 약간 실실 비웃는 그런 표정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상당히 정치적으로 의도한 걸 텐데, 트럼프가 약간 당하는 것 같으면서도 할 말 다 하는 거 보면 트럼프는 또 트럼프답구나 생각도 들고, 그런 토론회였습니다. 그래서 약간 전반적으로는 해리스가 예상보다 선전한 것도 맞지만 트럼프도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다 한 것 같고, 그래서 비트코인이 살짝 꼬라박는 것 같다가도 소폭 회복세를 보인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폴리티코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해리스가 승리했다, 접전이 아니었어 이렇게 또 평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해리스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승패가 명확히 갈린 토론이었다. 하지만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팽팽하고 정치적 양극화가 심한 상황에서 박빙의 승부는 계속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이거를 하지 않으면은 완전 좌파 미디어가 되니까 붙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정반대 분석도 있습니다. 이 크리스 보릭이라는 뮤렌버그 대학의 정치학과 교수는
이번 토론이 향후 여론조사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해리스가 트럼프에게 미끼를 던지면서 흔들긴 했지만 트럼프는 자신이 전달하려는 메시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좀 동의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영향은 미칠 거예요. 이 해리스에 대해서 기대감 자체가 없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준은 됐던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트럼프도 간단치는 않았다. 이 대선 TV 토론만 7번째잖아요. 해리스는 처음 하는 거고. 그래서 역시 또 이 경험치기라는 게 또 무시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의 흐름이죠. 토론 시작하자마자 쫙 내리꽂는 것 같았는데 여기서 푹 하고 꽂았는데 다시 뭐 소폭 지금 반등세를 보이면서 56,000달러 중반에 자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트럼프 약발 끝났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나오곤 있는데 약발 당연히 아직 안 끝났죠. 지금 뭐 토론회 하나 가지고 대선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고 이제 이번 주 거치면서 여론조사 결과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재밌을 것 같고 TV 토론이 보통은 3차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양측이 2번 하기로 쇼부를 봤는데 지금 선수가 바뀌어가지고 바이든이랑 한 번, 해리스랑 한 번, 그러니까 2번 한 건 맞는데 각각 한 번 한 게 되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끝날 건지 한 번 정도 더 진행을 할지 이게 아직 조금 불투명해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9월 말쯤에 MBC 뉴스 주최를 한 번 더 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확정된 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아직 뭔가 트럼프 약발이 끝났다라고 단정하기도 또 어려운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오후 폴리마켓 상황을 보면 49대 49 이게 어제만 하더라도 트럼프가 6%포인트 이상 리드하고 있었는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해리스가 지금 치고 올라온 상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2개의 재료가 있었잖아요. 아침에 한국 시간으로 아침에는 이제 TV 토론회 이슈가 있었다라면 오늘 밤 9시 반에는 미국 CPI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CPI가 예상치 정도로만 나와주면 땡큐다, 비트코인 반등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이 파브 훈달 스위프트X의 애널리스트 호주 암호화폐 거래소거든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8월 CPI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거나 일치할 경우에는 비트코인 숏스퀴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숏스퀴즈 발생을 통해서 급등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연준의 금리 인하 폭과 관련해서 이번 CPI가 분수령이 될 것이고 만약 예상치를 상회한다라면 비트코인에 대한 대량 매도세가 촉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 지금 이 전망치 나온 것들 보면 예상치보다 더 낮을 거라는 전망치가 거의 100%거든요. 그래서 흐름을 인플레이션 완화 추세 이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닉 티미라우스 월스트리트 저널 연준 출입 기자인데 워낙 연준 내부 상황을 잘 알고 있어서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도 불리는 양반이죠. 경제학자들은 8월 CPI가 7월과 마찬가지로 비교적 완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헤드라인 CPI는 2.5%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7월에 2.9에서 2.5%로 완화될 거라는 전망인데 헤드라인 CPI 전년 대비로 보면 전부 다 비슷해요. 다 완화해요. 싹 다. 코어 CPI도 동일하거나 완화되거나 싹 다 100%. 월가의 대형 투자 은행들도. 그래서 트렌드가 유지가 되면서 지금 비트코인이 스멀스멀 살짝 반등해 주는 게 CPI를 계기로 조금 확 나와주지 않을까. 한 57,000달러에서 8,000달러 부근까지만 좀 올라서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물론 이것도 뚜껑 열어봐야 알죠. 시장에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트렌드 뒤집혔다 이래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조금 건전하게 지켜보면서 관망하는 게 적절한 대응 방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마이클 반데포페 비트코인 CPI와 PPI 이후에 근데 내일은 PPI가 발표되죠. 이 많은 모멘텀을 기대하면서 비트코인이 지금 경로를 잘 따르고 있다. 현재 CPI 발표를 앞두고 일반적인 조정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55,000달러에서 56,000달러 위에서만 유지가 된다라면 괜찮을 것이다. 지금 단계에서만 잘 자리를 잡아주면 괜찮을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스타시 이건 4시간 차트거든요. 지금까지 흐름 괜찮아. 트리플 탭 셋업을 하고 있고 여기서 역회된 숄더 패턴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반등할 가능성 어디까지? 66,000달러 부근까지. 이 정도로까지만 잘 나가주면 이 7만 달러 돌파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 저항에 대한 돌파 지지 기대감, 이걸 통해서 새로운 고점 형성,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을 텐데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글래스노드,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채굴자들은 해시레이트를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이 네트워크에서 엄청난 신뢰도를 확인하고 있다. 채굴자들은 약세장에서는 매도자, 강세장에서는 보유자의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추가로 가격이 하락하면 매도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 일단 해시레이트가 빡세게 가고 있습니다. 이 9월 초에 올타임 하이 찍고 지금도 거의 고점 유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엄청 빡세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 강세장 국면에서는 이게 긍정적인 건데 추가로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라면 채굴자발 매도세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그 정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센티멘트, 비트코인이 다시 올타임 하이를 찍기 위한 이상적인 환경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1BTC 미만 홀더들이 감소하고 1에서 100BTC 홀더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100BTC 이상 홀더들이 공격적으로 매집하는 상황. 일단 1BTC 이상 미만 보유하고 있는 홀더들은 지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요게 좀 빠지고 요 두 개가 올라서 주면은 비트코인 새로운 올타임 하이 만들어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고래들이 좀만 더 빡세게 움직여주면 아주 많이 좋을 것 같다. 1개에서 100개, 그리고 100개 이상 지갑수가 지금 약간 정체 국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조금 반등을 해주고 얘가 좀 빠져주면은 이상적이다. 새로운 올타임 하이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비트와이즈의 CIO 매트 호건은 미국 대선,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와 규모,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의 흐름 등이 시장 심리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한다. 앞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시장은 고분분투할 것으로 보이는데 4분기에 지금의 거시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암호화폐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4분기 다음 주 FOMC까지 조금 더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준다라면, 다시 말해서 CPI, PPI, 인플레이션 완화 확인되고 다음 주 금리 인하 0.25%포인트 단행되면 의미 있는 4분기의 포문을 열 수 있는 상황적인 기반이 마련된다.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건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